한국은 그저 모조품을 파는 곳일까? 엄격한 장인 정신의 가풍 속에서 자란 한독일인 젊은 여성 소피아는 어느 여름 한국을 찾았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와 재회하기 위함이었다. 낯선 땅의 모든 풍경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고향의 위대한 유산, 바움쿠엔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념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거센 도전을 받게 될 운명이었다. 어느 편의점에서 발견한 하나의 상품이 그녀 내면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대대로 이어져 온 독일 전통 과자의 자랑스러운 상징. 그 이름과 성분, 가격, 그리고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 짓밟힌 자존심을 느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마주한 그 디저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운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자. 바움쿠엔의 냄새는 할아버지의 냄새였다. 독일의 고풍스러운 소도시 중앙에 자리한 할아버지의 제과점은 언제나 장작 타는 향과 계란, 버터의 진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어린 소피아는 늘 할아버지가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랐다. 화상 자국이 군데군데 새겨진 그 손은 천천히 회전하는 케이크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말없이도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이스터 정신이란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 속에는 긍지와 함께 엄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제작 과정에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과자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다. 소피아는 그런 풍경 속에서 자라며 바움쿠엔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임을 배웠다. 제과점 한쪽 구석에는 두꺼운 조리법책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허용되는 재료부터 금지된 첨가물, 혼합 방법, 굽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독일에는 바움쿠엔의 제조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이 존재했다. 버터 이외의 지방 사용 금지, 베이킹 파우더 사용 금지, 그리고 계란의 양은 반드시 밀가루에 2배여야 할 것.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움쿠엔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제빵사가 아니었음에도 그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그녀에게 바움쿠엔은 평범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향의 상징이자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었다. 대학에 진학한 소피아는 독일의 식품과 학과를 선택했다. 실험실에서 매일 이론과 데이터에 둘러싸여 지냈지만 그녀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손맛이 주는 온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작은 제과점에서 피어오르던 향기만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낸 소포 안에 작은 바움쿠엔 조각이 들어있었다. 짧은 메모가 함께였다. 올여름 한국에 가지? 아빠한테 갖다 드리렴. 고향의 맛을 잊지 않도록. 진공 포장된 봉투를 뚫고 나오는 그 케이크의 향기를 맡는 순간 온갖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갓 구워낸 케이크의 달콤함, 제과점의 옅은 연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길. 그녀는 그 케이크 조각을 소중하게 여행 가방에 챙겨 넣고 한국으로 향할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국 땅에 홀로 사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나라에서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소피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드디어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조용히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대학 여름방학을 이용한 이번 여행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머나먼 이국으로의 여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적인 여정이었다. 유일한 목적은 한국에서 홀로 일하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뿐.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도 없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동경심도 없었다. 그저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 입국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피부가 조금 더 검게 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독일에 있을 때와 같은 온화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넘겨받았다. 드디어 왔구나.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니? 전혀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어딘가 서먹한 대화는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 시간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침묵은 기묘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공항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낡은 상가 건물들, 심지어는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질서한 움직임조차 그들만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돈되어 있는 듯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익숙한 가게 주인에게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모습.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독일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울 지하철로 갈아탄 후 소피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저녁의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무실 빌딩과 주택가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불빛들이 창문에 비쳐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다. 이곳에는 무언가 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전히 간간이 끊겼지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다시 만나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반짝이게 닦인 나무 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온돌의 따스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여름이지만 한국 집들은 이런 온돌 바닥이 특징이야. 아빠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이 느낌이 편안하고 좋더구나.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방 창문 너머로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여행 가방에서 할아버지가 구운 바움쿠헨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마치 곧 마주하게 될 어떤 일이 조용하지만 무겁게 그녀 내면의 가치관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처럼. 아버지와 몇 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조금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내일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이 나라의 분위기를 조금 더 느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였다. 다음 날 지하철역 옆 작은 분식집에서의 식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배어있는 김밥. 모든 것이 처음 맛보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힘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게에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곳은 GS25, 한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이었다. 처음에는 이곳에 무슨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상품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 도시락, 잡지, 생활용품부터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공간 안에 빼곡하게 들어찬 상품들은 마치 나라의 효율성과 질서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처음 보는 포장지와 들어본 적 없는 과자 이름들 사이를 걷던 그녀는 과자 진열대에 이르렀을 때 한 상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바움쿠헨, 3,500원. 그 글자들이 진열대 한 구석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놓여 있었다. 투명한 비닐 포장지 안의 케이크에는 단순한 글씨체로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 이름은 본래 그녀의 할아버지와 같은 장인들만이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인내심을 갖고 한 겹 한 겹 구워내야 하며 장인의 손에 화상 자국을 남기고 그 고통마저 맛의 일부로 녹아드는 그런 디저트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평범한 과자처럼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떨리는 동공으로 포장지를 응시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격렬하게 휘몰아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이름이 이토록 가볍고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것을. 할아버지의 긍지, 가족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상징인 이름이 이런 형태로 소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마침내 억눌렀던 감정이 한마디 말로 새어나왔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쓸 수 있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짜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웠다. 믿어왔던 신념이 상처입고 가족의 추억이 더럽혀진 듯한 느낌. 그녀는 그 감정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상품을 집어 쇼핑 바구니에 넣었다. 맛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 케이크가 과연 그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믿어온 진짜가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신봉하는 전통을 짓밟고 있는 적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단 한번 먹어보렴. 하지만 그 가벼운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전통이란 이토록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져도 되는 것이란 말인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그 과자 봉지를 열지 않았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우유 한 팩을 집어 마신 뒤 바닥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 바움쿠엔 3,500원이라는 글자가 조용히 그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비닐 너머로 보이는 나이테 무늬는 조잡했고 구워진 색도 균일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하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희미하게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 향기는 그녀가 익숙한 할아버지의 제과점에서 나던 깊고 훈연된 향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예상했던 인공적인 향료의 냄새도 아니었다. 부드러움을 품은 은은한 향기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케이크 조각을 집어 천천히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그녀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폭신한 식감, 촉촉한 단맛, 씹을수록 느껴지는 부드럽고 그리운 맛. 이건 내가 알던 것이 아니야. 하지만 맛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혀가 지켜왔던 원칙에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묵했던 할아버지, 언제나 갓 구워낸 케이크를 조용히 응시하던 그 모습. 어릴 적 그녀는 물었었다. 왜 동그랗게 만들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동그래야만 한단다. 원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야. 그것이 바로 전통이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진짜에 대한 정의는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모조품은 믿을 수 없게도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 케이크를 맛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웃으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그저 말없이 맛을 본 뒤 다음 층을 굽기 시작하셨을까?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국이 작은 케이크 하나가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 그녀의 가족이 지켜온 모든 것에 던지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오직 자부심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전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제과점 안에 있었다. 장작 화덕의 열기, 한 겹 한 겹 구워질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케이크의 색깔, 나이테가 쌓여가는 시간과 정성, 장인의 땀방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할아버지, 자부심이라는 말.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전통이었다. 그랬기에 편의점에서 바움쿠엔을 발견했을 때 그토록 강렬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그때 솟아오른 감정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소유적이라는 것이 자신의 혀에 의해 순순히 받아들여진다면, 굳게 지켜온 가치가 고작 한 입 맛보는 것으로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페이지 중앙에 이렇게 썼다. 전통이란 지키는 것인가 혹은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 문장이 텅 빈 종이 위를 부요했다. 그녀는 그 옆에 계속해서 썼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화가 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혹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 그 어떤 감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종이를 멍하니 할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맛에는 무게가 있었다. 계란과 설탕, 버터의 황금 비율, 그의 인생과 하나가 된 시간, 한 겹씩 구워내는 데 드는 정성. 이 모든 것이 독보적인 맛을 창조했다. 반면에 한국의 편의점에서 찾은 케이크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마치 역사나 이유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맛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전통을 모방하려 하지 않았다. 존경심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둘은 명백히 달랐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전통은 기술이나 시간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 재료,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과 한국이라는 다른 배경은 같은 이름의 디저트에 다른 생명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조품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정답일지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공존했다. 할아버지의 제과점을 떠올릴 때마다, 그 단단하고 올곧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흔들리지 마라. 전통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쾌한 흔들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관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느낌 속에는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전통이란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 텄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 가볍고 부드러운 케이크를 맛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 혀는 참 정직하구나. 그녀는 할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을 것이다. 그녀는 종이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해. 아직 답은 없었지만 이 흔들림이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진짜를 보러 가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강남의 호화로운 백화점 안에 자리한 디저트 가게로 향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각양각색의 케이크들이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그 정중앙에는 형형색색의 바움쿠헨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할아버지의 작품과는 전혀 달랐다. 본래 황금빛이어야 할 나이테 안에는 자색 고구마의 보라색과 베리의 붉은색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그러면서도 겉면은 흠잡을 데 없이 균일하고 매끄럽게 구워져 있었다. 여기는 유하임이야. 그 이름이 나칡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인 장인이 설립한 오래된 가게라고만 설명했다. 칼 유하임.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제과점 책장에 꽂혀있던 낡은 조리법책. 그 책의 한 귀퉁이에서 유파임이라는 이름을 본 것 같았다. 그녀가 유리를 통해 본 디저트들은 모두 전통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형태는 자유로웠다. 자색 고구마, 과일, 이것이 정말 전통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불필요한 것을 넣지 마라. 나이테는 순수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말에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클래식으로 주세요.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자색 고구마 맛을 골랐다. 곧 두 개의 접시가 유리 테이블 위로 옮겨졌다. 하나는 그녀가 선택한 전통적인 황금빛 바움쿠헨, 다른 하나는 옅은 보라색의 자색 고구마 바움쿠헨이었다. 두 케이크에서 풍겨오는 향기는 비슷하면서도 명백히 달랐다. 그녀는 눈앞의 접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나치게 아름답게 개조된 바움쿠헨. 그 모습에 그녀 마음속 전통의 정의가 다시 한번 의심받고 있었다. 당장 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나이프를 대기 전부터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은 단지 맛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테이블 위 두 개의 바움쿠헨이 마치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듯 마주보고 있었다. 소피아는 천천히 나이프로 눈앞의 클래식 바움쿠헨을 잘랐다. 그 순간 손끝으로 미세한 저항감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그녀가 할아버지의 제과점에서 수없이 느꼈던 케이크층의 단단함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참으며 나이프가 부드럽게 케이크 몸체를 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단면은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고 케이크층은 아름다운 나이테를 이루며 쌓여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크로 작은 조각을 떠서 입안으로 옮겼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씹는 순간 겉은 살짝 바삭했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혀 위에서 녹아내렸다. 할아버지의 맛과 비슷해. 하지만 더 부드러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흐르는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맛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에 대한 존경의 증거였다.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내려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된 것, 향기, 맛, 식감, 그 모든 것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제과점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다. 전에 내려온 레시피를 바꾸는 것은 자부심을 잃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 케이크는 달랐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확장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색 고구마 맛 바움쿠헨을 음미하고 있었다. 아마 아버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단지 케이크 한 조각이 그녀 마음속에 무언가를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단단했던 신념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순간이었다. 전통은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것.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부드럽게 새겨졌다. 가게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소피아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진열장 뒤편에 소박하게 장식된 사진 속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칼 유하임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나이 지긋한 점원 한 명이 다가와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해 주었다. 칼 유하임은 20세기 초 아시아로 건너온 독일인이었고 우연한 계기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는 단지 바움쿠헨을 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계절적 입맛과 문화를 세심하게 그의 디저트에 녹여냈다고 했다. 그는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도 완고하게 전통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다. 묵묵히 문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소피아는 잠시 멍해졌다. 할아버지의 뒷모습과 유하임의 사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아마도 말없이도 손이 기억하는 감촉을 통해 서로를 이해했을 것이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알았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질문은 비아냥이나 연민 없이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유하임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에 접하면서 그녀 마음속 전통의 정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전통은 견고한 벽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테처럼 비바람과 시간을 견뎌낼 유연성을 가진 것이었다. 외부의 것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새로운 한 층으로 겹쳐지는 것. 이국 땅에 뿌리내린 바움쿠헨, 그 뒤에는 한 독일인 남자가 전통을 조용히 미래에 맡긴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자리 잡았다. 이 나라는 단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여 마침내 자신의 문화로 만드는 나라였다. 그녀는 마침내 한국이 숨기고 있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귀국 전날 오후 소피아는 혼자 기차역의 선물 가게 구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선물들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 번 같은 곳에 머물렀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손은 예전에 편의점에서 보았던 그 바움쿠헨을 향했다. 그녀는 옅은 보라색 포장의 자색 고구마 맛을 골랐다. 한때는 이질감을 느끼게 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깊이 매료시키는 상징, 한국 문화의 색깔이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혼자 과자 포장을 뜯으려 할 때 한마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런 것 따위가.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 전에 그녀는 한 입을 맛보았다. 자색 고구마의 향기가 퍼져나갔다. 부드러운 풍미와 혀 끝에 감도는 촉촉한 단맛이 어우러졌다. 겹겹이 쌓인 케이크의 몸체는 마치 한국과 독일의 다른 가치관을 함께 엮어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가 이런 케이크를 만드시길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훌륭해.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부심은 여전히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이 더해지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보였다. 전통은 단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과 존경을 통해 점차 그 경계를 넓히고 마침내 새로운 형태로 계승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나이테 하나가 새겨졌다. 그것이 비록 할아버지의 나이테와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정은 조용히 끝났지만 이것은 전통의